예, 안녕하세요. 온라인 비즈니스 성장기 오웨이크입니다. 예, 5월 한 달, 장사하시느라고 바쁘시죠? 그 와중에 또 종합소득세 신고하느라 되게 고생 많으실 거예요. 이게 세금이란 게, 개념이 없으면 막막해서, 아이고, 많이 나오는 것 같고 항상 그런데, 참,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. 그리고, 이번에 세금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그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데, 질문 받는 걸 보면은 다 비슷해요. 신고 어떻게 혼자 하시는 법을 아시고 싶어 하시는데,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것을 모르니까, 홈택스가 아무리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해도 들어가셔서 전부 다 막막하고, 포기하시는데, 그래서 오늘은 기초적인 거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, 하고 있습니다. 우선, 소득세 납부하는 메커니즘은 아시잖아요. 전에 제가 신고 안내문 보는 법 가르쳐 드렸을 때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면은 우선 작년 1년 동안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2번 하죠. 상반기, 하반기 또는 간이과세자들은 한 번만 하고 그래서 1년치 매출과 매입을 신고를 하면은 그 매출에서 매입을 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세금을 내야 되겠죠. 그래서 부가세를 내고 그 다음에 또 소득세를 5월달에 계산해서 내는데 그것만 하면은 세금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. 그리고 부가세에 관계되지 않은 지출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 때는 적격증빙이라 그래서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, 신용카드 이런 매입에 대해서 저희가 공제를 받는데 그 외에 또 그냥 영수증이나 통장 거래했는 수많은 거래가 지출이 있습니다. 그런 거 소득세 때 공제해 주는 거거든요. 그리고 그거를 하려면은 우선 입증 자료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돼요. 근데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신고 대행을 맡기셔도 그런 거 가르쳐 줄 시간도 없고 가르쳐 주지도 않거든요. 그래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. 지금 제가 간단하게 생각나는 대로 한 12가지 정도 적어 놨는데, 이거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준비할 자료인데, 그 첫 번째 신고 안내문 보시고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 신고 관련 자료를 꼭 준비하시고요. 거기 보면은 세무서에서 파악한 자료로 다 나오니까 우리가 신고했는 자료예요. 전부 다. 부가세 신고, 그리고 인건비 신고, 그리고 회사에서는 만약에 보험 모집인들에게 수수료 지급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 신고하거든요. 그런 거 다 있으니까 내 이름으로 소득 잡히는 것은 다 나옵니다.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 꼭 있어야 되고요. 거기 보면은 매입과 매출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나오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우리 적격증빙해서 매입 잡았는 거 다 나오니까 그거 준비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직원이 있으시면은 인건비 지출했는 금액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하세요. 지금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원천세 신고라는 게 인건비 신고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원천세도 많은데 저희가 보통 일반 업종들은 인건비 신고라고 보시면 되니까 원천세 신고했는 자료 꼭 챙겨가시고 홈택스에 다 나옵니다.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월세도 세금 계산서 발행받아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건물주도 보면은 아직 간이과세자에서 그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해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. 그런 분들은 계약서하고 그 통장 입금 내역 같은 거 준비하셔서 증빙하면 되시고요. 그 다음에는 이게 계정 과목을 조금 아셔야 돼요. 알고 있으면은 되게 편하거든요. 그래서 계정 과목으로 해서 대충 적어놨는데 접대비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과 관계돼서 이렇게 말 그대로 접대한다는 형식의 금액인데 이거는 신용카드 내역서가 있어야 되거든요. 제, 대표자 이름으로 되는 카드로, 신용카드로 해야 이게 증빙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거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경조사등 청첩장, 이게 국세청에서는 한 장당 20만원까지 한도로 보고, 이렇게 인정해 주고 있으니까, 이런 거 모아 놓으시고,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라 해서, 요것은 자동차 아니면 컴퓨터, 가구,
뭐 이런 사무실 꾸미는데 집기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인테리어 뭐 이런 거 전부 다 해당되니까 그런 거 세금 계산서 받아 놓으신 거 그 고정자산 등록해서 감가상각비 처리하면 되거든요. 감가상각 처리하면 되는데 뭐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증이나 세금 계산서, 건물은 계약서, 등기부등본, 그 다음에 기계장비 뭐 이런 거 사셨으면은 세금 계산서 등 증빙자료 뭐 어쨌든 다 증빙자료가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그 증빙자료에 금액이 나오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그 1년에 뭐 몇 프로씩 이렇게 그 우리가 상각 된다고 하는데 뭐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냥 연식에 따라서 조금씩 감해준다고 그 경비 처리해준다고 보면 되고 그 주변에 뭐 컴퓨터 뭐 직기 이런 거 사신 거 있으면은 다 그 감가상각 처리할 수 있으니까 다 보시면 돼요. 그 대신에 증빙이 있어야 되겠죠. 그리고 지급이자 사업과 관련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납부 했는 내역이 있으면은 그 경비 처리되니까 그 은행에 전화하셔서 팩스로 보내달라 하시면 돼요. 내가 무슨 대출을 썼는데 뭐 사업용 무슨 대출을 썼는데 그 이자에 대해서 내역서 보내달라면 다 보내주니까 특히 요즘은 자영업자 대출 많잖아요. 그러니까 떼먹지 마시고 요거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관계 보험료 뭐 자동차 보험, 건물 화재 보험, 직원 상해 보험 등 이런 거 보험 증권이나 증권과 그 납부 내역서 달라면은 주거든요. 그래서 그거 준비하시면 되고 차량 유지비 당연히 사업용 차량이면은 뭐 그 경유 섰는 것까지 다 저희가 부가세 때 처리를 했을 거예요.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대표자 차량 뭐 휘발유 섰는 거라든지 뭐 정비했는 거 이런 거 차 세금 냈는 거 이런 거 다 유지비 영수증 처리하시고요. 그리고 세금과 공과금 뭐 각종 수수료, 소모품, 기타 비용 이런 거 평소에 영수증 모아 놓으시고 지로 영수증 나오는 거 지로 영수증 놔두시고 뭐 수수료 같은 거 내시는 거 그 통장 내역이나 또 카드로 돌리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거 다 준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식대는 이제 직원이 있으면은 복리 후생비로 처리하기가 쉬운데 직원이 없으면은 복리 후생비가 안 되니까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됩니다. 그리고 뭐 영수증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. 그리고 뭐 교통비나 운반비 등 되게 많아요. 그런 경비에 대한 간이영수증 받았으면은 간이영수증도 처리하면 되니까 간이영수증 2만원 이하로만 이제 되는데 2만원 이상 하면은 가산세가 붙어요. 그 금액에 대해서 1%인가 뭐 몇 프로인데 그냥 가산세 뭐 처리하시면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했습니다. 요즘은 제가 이런 업무를 안 보니까 그런데 당시에 그냥 많이 넘어갔죠, 그냥. 이렇게 1번에서 12번까지 자료 한번 검토해 보시고, 금액 쫙쫙 모아서, 홈택스 가서, 간편장부 하실 때 보면은, 간편장부는 요즘 계정 과목 크게 나눠서 몇 개 돼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, 이런 영수증 그렇게 모아 놓으시고, 금액 뭐 엑셀 같은 걸로 다 계산해 놓으시고, 그렇게 다 집어 넣으시면 돼요. 이걸 해 놓으면은 간편장부 되게 쉬워요. 그리고, 간편장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다시 시간 되면은 꼭 설명드릴게요. 네, 어쨌든 간에 뭐 신고하시는데 조금 도움 되셨으면 하고 뭐 세무사 사무실 요 자료 들고 가면은 알아서 설명해 줄 거예요. 뭐 단순 경비율 하든지 기준 경비율로 신고하면은 세금이 얼마 나오는데 요 간편장부를 하면은 얼마 나온다. 그래서 간편장부 세금하고 세무사 수수료가 만약에 뭐 60만 원이면은 그 단순 경비율로 하면은 100만 원이 세금이 나온다.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이 세금에 30만 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. 간편정보로 세금 신고하면은 만약에 세금이 30만 원이고 세무사 수수료 30만 원이면 60만 원이잖아요. 그런데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면은 100만 원이다.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유리한 거 그냥 고르시면 돼요. 그 60만 원이 더 싸니까 수수료까지 해도 더 싸니까 아마 이걸로 다 하실 거예요. 그런 식으로 설명해 줄 거예요. 세무사 사무실 가면은. 네, 어쨌든 요거 한번 12가지 자료 잘 준비하시고 증빙만큼 중요한 게 소득 공제인데 요게 깊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고
우선 가족 공제 받으시잖아요. 이 연말정산할 때도 똑같아요. 뭐 부모님, 배우자, 자식 등 직계 존속들 주민등록번호 다 가지고 세무사 사무실 가시면 돼요. 등본에 빠져도 같이 동거 안 해도 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아니면 배우자의 또 직계 존속, 존비속도 다 존속도 되니까 다 찾아보시고 항상 가지고 가시고 나머지는 뭐 기부금 영수증이나 여러 가지 뭐 감면 서류도 많은데 그런 것은 나중에 시간 되면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어쨌든 또 남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잘 하시고요. 혹시나 요번에 이런 거 놓치셔도 올해부터는 이런 자료들 잘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은 내년에 되면은 아주 도움 되실 거예요. 어쨌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도움 됐으면 싶네요. 그리고 나중에 신고기간 지나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뭐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신고 잘 하시고 그리고 지금 하시는 사업들 모두 다 계속 잘 준비하시고 다음에 좋은 영상 만들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온라인 비즈니스 성장기 어웨이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